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그 중에서도 도를 넘는 며느리 사랑이 불러온 충격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에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법적, 윤리적 논의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 두 단어는 보통 가족이라는 따뜻하고 포근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삶을 공유하는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결혼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모두에게 큰 논란과 깊은 아픔을 낳기도 합니다. 단순히 고부 갈등이라는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의 근간을 흔들고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며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충격적이고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언급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는 논란 중 하나는 바로 불륜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불륜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우리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관념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뉴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런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종종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방송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온 가족이 회복불능의 상태로 파탄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심층적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상담 과정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불륜 관계를 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심지어는 시동생까지 얽힌 다자간의 불륜 관계를 경험한 의뢰인들의 사례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무려 10년이라는 실로 긴 시간 동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적절한 관계를 은밀하게 이어왔고, 더 나아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4번이나 낙태를 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점이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불륜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회복하기 힘든 갈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과 자신의 아들이 결혼시킨 며느리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감과 극심한 모멸감,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의 해체, 즉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상간녀 소송은 며느리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나고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단순한 진실 공방을 넘어선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모두에게 큰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불륜 문제 외에도 시아버지의 도를 넘는 행동이
성폭력 시도로 이어지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사건들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대 시아버지가 외국인 출신, 특히 베트남 출신 며느리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던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깝고 공분을 샀던 이유는 당시 현장에 며느리의 어린 자녀들, 즉 시아버지의 어린 손주들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범죄 시도는 피해자인 며느리뿐만 아니라 어린 손주들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며느리의 남편, 즉 시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신고하면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며느리를 회유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어린 손주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시아버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시아버지의 도를 넘는 며느리, 사랑이라는 표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범죄 행위들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지적합니다. 첫째, 사회 전반에 만연한 왜곡된 성관념과 개인의 비뚤어진 욕망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이러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며느리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약하고 순종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를 더욱 키웁니다. 이는 며느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왜곡된 권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개입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란들은 가족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문제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문제가 발견된 후에도 가족 간의 체면이나 외부 시선, 그리고 관계 유지를 이유로 쉬쉬하며 사건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더욱 큰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용기 있는 고발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비극적인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가족, 관계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충격적인 논란 사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각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사랑이 선을 넘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상처를 주고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개인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고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건강성과 투명성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통을 홀로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그리고 명확한 경계, 설정이야말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러한 논의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